2026년 3월 26일 금융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CSOP 자산운용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라인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로 수요를 확인했고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대형주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상반기 내 출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근데 홍콩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홍콩은 고액 자산가 중심인데 한 상품을 1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장기 보유 중인 투자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슈퍼리치들이 한국 반도체에 그 정도로 베팅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한국거래소에서도 상품 구조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고 하니 국내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변동성 확대 우려는 없나요? 리밸런싱 물량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CSOP는 선을 그었어요. 현물을 직접 사고 파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은행이 TRS 형태로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원주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거네요. 그리고 운용사 측은 지금 같은 변동장에선 어떤 전략을 권하던가요? 미국 주식에서 차익 실현으로 현금 확보하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신흥국에서 변동성 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어요. 업종은 AI 하드웨어, 전력 인프라, 소형 모듈 원전 쪽을 주목했고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라는 거군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같은 방향이라고요? 맞아요. 실질 수익이 나오는 영역에 집중하는 흐름이에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요. 이번엔 카타르 LNG 사태 얘긴데 반도체까지 영향이 간다고요? 카타르 국영 가스 기업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헬륨 수급에 비상이 걸렸어요. 헬륨이요? LNG랑 헬륨이 무슨 관계예요? 헬륨이 LNG를 정제하고 액화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든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냉각 같은 데 꼭 필요한데 한국이 헬륨 수입량의 65%를 카타르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65%면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예요? 국내 기업들은 6개월 안팎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대체 수급선도 있다고는 하는데 헬륨 현물 가격이 2주 만에 100% 급등했거든요.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거죠. 분쟁이 길어지면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네요. IBK 투자증권도 AI 인프라 구축의 병목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철강도 영향권이에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도 자가발전용으로 LNG를 쓰거든요. 해운은요? 펜오션, H라인 해운, SK해운이 카타르 에너지의 선박을 임대 중인데 대부분은 임대료 계약이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SK해운 선박 한 척은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이번 사태가 에너지 탈중동 흐름을 앞당길 수도 있겠네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한 번에 최대 200만 달러씩 받기 시작했거든요. 중동 에너지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세 번째 기사는 월가 3호 대출 얘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신평사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네, 소형 신평사 이건 존스가 새 자산군 평가를 위한 신청서를 냈는데 SEC가 등급 산출에 필요한 재무적 관리적 자원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규제 당국이 신평사를 쇼핑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는 거죠? 맞아요. 기업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입맛에 맞는 평가사를 고른다는 의혹이에요. 이건 존스는 분석가가 20명 수준의 소규모인데 수천 건의 사모대출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무디스는 KKR 펀드 등급을 내렸다고요? KKR이 운용하는 FSKKR 캐피털 등급을 투기 등급인 B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어요. 자산 건전성 문제가 지속된다는 이유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환매 요청도 잇따라 놓고 있다고요? RS 매니지먼트도 순자산 대비 11.6% 규모의 환매 요청을 받고 한도를 5%로 막았어요. 월가에서 신채권 왕위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다음번엔 환매 요청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경고했고요. 사모대출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군요. 네 번째 기사는 환율이에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랐죠? 1,499.7원에 마감하면서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어요. 장중에 1,500원을 잠깐 넘기도 했고요. 이틀 만에 다시 반등한 거네요. 왜 또 오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올라온 게 핵심이에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고 원화가 약해진 거죠. 코스피는 크게 반등했는데 외국인은 팔았다고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주가는 올랐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원화 약세를 더 키웠어요. 채권 금리도 같이 올랐나요? 전 구간에서 올랐어요. 3년물이 연 3.558%, 10년물이 연 3.859%까지 올라갔고요. 크레딧 시장에서는 기관 환매 루머까지 돌면서 불안 심리가 번지고 했어요.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SK 하이닉스 주총인데요. 광로정 사장이 주총에서 순현금을
향후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100조 원이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난해 말 기준 12조 6,944억 원이에요. 삼성전자 순현금이 약 100조 6,100억 원이거든요. 경쟁사 수준으로 재무 체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연간 설비 투자가 30조 원인데 100조를 쌓으면 3년치 투자 재원인 거네요. 맞아요. 2023년에 7조 원 넘게 영업 손실 났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때 현금이 7,580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 이듬해 설비 투자만 17조 9,560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때를 교훈 삼은 거군요. 미국 ADR 상장도 추진한다고요?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이미 미국 SEC에 공모 등록 신청서를 비공개 제출했고요. 글로벌 AI 메모리 기업으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전략이에요. 주총 분위기는 어땠어요? 주주들이 주가 많이 올라서 감사하다며 훈훈했다고 해요. 주요 안건도 90%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고요. 마지막 6번째는 주주 환원 기사네요.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주주 환원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S&P 500 기업들이 매년 1조 달러 안팎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 누적으로는 7조 달러를 넘겼어요. 한국은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가요? 달라지고 있어요. 국내 상장사 자사주 소각 규모가 2023년 말 4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21조 4천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거든요. 4배요? 확실히 빠른 변화네요.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국내 평균 배당 성향이 25% 수준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40에서 50%거든요. 격차는 아직 있지만 방향성은 맞아가고 있는 거죠. ETF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나왔고요. 주주 환원 중심 기업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1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반영한 ETF도 새로 나왔어요. 투자자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보다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흐름이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금융투자자 6가지 기사였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